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질문도 괜찮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뭐 생각나셨던 부분도 괜찮으니까요. 아무거나 예, 질문 받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할 때도 있고요. 예, 보통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을 우리 간사님들이 시간을 다 빼서 사전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되는 방금 보셨던 그 아사나나 잔디를 통해서 사전에 이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리허설 때는 실제로 와서 무대에 서보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라이팅하고 이제 음원을 한번 전체적으로 풀로 재생해보는 리허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리허설이 저희가 날짜를 정했는데 그때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크리스마스 행사는 사실 저희가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데 우리 간사님이 좀 헌신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금요일 밤에 뭐 금요일 저녁 집회가 없는 주간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를 이용한다든지 뭐 주중에 뭐 이렇게 와서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사실 성도들이 올 수 있잖아요. 퇴근을 하고 와야 되고 학교를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간사님이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 이런 시간에 오기 때문에 사실은 퇴근하지 않고 그 리허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매일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한 며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되게 힘들어하시면서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리허설 타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리허설 타임은 따로 있는데 네네. 그 외에 이제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사님이 시간 내서 좀 해주시는 경우도 어쨌든 있습니다. 무조건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네. 정해진 시간에 못하면 뭐 평일 저녁이라도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안 되면 평일 저녁 이렇게. 한 달에 행사는 몇 회나 하세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행사가 매번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이제 큰 행사가 이제 부활절이나 그 다음에 그 이제 희망행복 가을 축제,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시즌에 있는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다 나오는 뭐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크리스마스 행사, 그다음에 11월 달에 있는 전도 집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획해서 하는 건 한 4번, 5번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저희 느낌은 항상 하고 나면 되돌아오면 준비해야 되고 되돌아오면 준비해야 되는 느낌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느끼는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있고 뭐 세미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쉽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넣는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뭐 이런 기획력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배웠고요. 제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좀 뭐 시스템이 있는 것 같지만 예, 사실 뭐 그냥 카톡하고 그냥 채팅하는 게 다예요. 사실 이렇습니다. 전화하고 그럼 왜 까먹었냐 그러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부서에서 준비 요청되는 자막이나 그다음에 음악 배경음악 같은 그런 요청 자료는 D-, 며칠 전까지 보통 받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왜냐면 그 부서들이 어떤 곡을 해야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게 사실 한 주 전이에요. 그죠? 왜냐면 본인들도 모여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워낙 바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자가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이번엔 이거 해야지 하고 할 때도 있지만 연습하고 있는데 막 못해요 막. 그러면 뭐 곡을 막 더 쉬운 곡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막 끝까지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하려다가 다른 곡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그 장르를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찬양을 할 건지 춤을 출 건지 드라마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말씀 암송을 할 건지 그것만 일단 정해서 달라고 하고요. 곡 제목 그러니까 컨셉이죠. 빠른 곡을 할지 느린 곡을 할지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은 곡이 나오면은 이제 저희가 캐치가 가능하잖아요. 곡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 주 전 그러니까 리허설 전까지는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리허설은 한 주 전에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이제 한 주 전입니다. 리허설이 그럼 한 주 전에 다 끝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 만약에 한 주 전 그러니까 행사가 뭐 이번 주 토요일이다 그러면은 그 전주 토요일에 할 때도 있고요. 주일날 뭐 마치고 뭐 할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토요일이나 주중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리허설 날짜가 있고 그 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계천 간사님이 이제 음향 조명하고 뭐 이런 방송 부분들을 우리 간사님들이 캐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합니다. 그리고 정 리허설을 못하는 팀도 있어요. 정말로. 당일날 올라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받은 곡이 있기 때문에 그 곡의 분위기에 맞춰서 방송 컷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조명 빠르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정하죠.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리허설 하시라고 하는데 저희를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실수 안 하려고. 혹시 리허설 할 때요, 그 카메라 앵글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메라 동선도 다 이렇게 미리 좀 계획을 하고 하시나요? 사실 좀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는 방송실에서 봉사자들이 다 하는데요. 웬만하면 스위처 부분은 이제 제가 담당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리허설 할 때 몇 명이 쓰는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몇 명이 서서 어떻게 뭐 만약에 CCD나 이런 것들 할 때 누가 혹시나 중간에 뭐 솔로로 춤을 춘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일단 먼저 캐치를 하고 그게 누군지 이제 정확히 본 다음에 그것들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봉사자들한테도 공지하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큐시트에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다가 표시해놓고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파트 부분에서 누가 나올 겁니다. 6번 카메라가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인터컴으로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중계하는 컷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맞아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최대한 그 부분을 실수하지 않고 맞춰갈 수 있도록 제가 일단 캐치해서 제가 이제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CCTV 잡았던 영상. 그 이후에 이제 PGM 영상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저희 실수한 부분이 사실 나와요. 제가 잘라서 없앴는데. 그래서 세 그룹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세 그룹이 춤을 추면 이쪽 그룹 춤을 출 때는 이쪽 라이트만 딱 켜지고, 예, 그다음 중간에는 꺼지고 중간 딱 켜지고 이렇게 파트별로 딱딱 넘어가는 장면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봉사자가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 잡아주세요 말을 해도 이제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 느릴 때가 있잖아요. 트랜지션이 느릴 때도 있고 컷이 느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막 검은 장면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조명이 딱 꺼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른 곡일 경우에 상당수 많습니다. 뭐 그런 실수를 저희가 다 커버하기까지는 뭐 저희가 전문 인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봉사자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다음에 더 잘하자 이러고. 예. 그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공교육자들께서 한 분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저희 그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시는 것인지 네네. 공교육자분이 총 책임을 다루시고 하시는 방식이신지.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고 이 방송실 음향 디자인 이것을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교육자들 사역에 어떻게 이제 목회적인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방송실 담당자분들이 이 일을 만약에 감당해야 된다면 그런 권한을 담임 목사님이나 그 방송 담당 목사님께서 위임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많은 교회 방송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문 기술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파트에 목회자가 필요해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제 강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저희 사례를 얘기하고 저희 방법론을 얘기하지만 모든 교회가 저희 교회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사역 담당자시라면 지금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선교사 전도사 아니더라도 방송팀장 방송간사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 가운데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콘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관여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질서 있게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사님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저는 목회적인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오시거나.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저도 어제도 강의 때 얘기했지만 이런 팀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도 팀 사역으로 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그전에는 다 각계격파로 그냥 했어요. 많은 교회들처럼. 그냥 자기 일 그냥 묵묵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팀워크를 이루고 했을 때 시너지를 맛본 것을 사실 그 이한용 여기 한방의 회장님께서 좋게 보시고 저희 교회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은 교회들이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까 커뮤니케이션 부분이라든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봐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아까 들으셨던 부분에서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이런 파일 챙기고 이런 거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문 영역 상당히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할 때 전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역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발전해 나가시면서 이제 담당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께 충분히 저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에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제가 올해 8년 차거든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제가 하던 대로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얘기하다 합시다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처음에 기획하셨던 분이.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단계 한 단계 조명 쓰는 것, 헤이저 쓰는 것, 무대 콘티 짜는 것. 그래서 제가 콘티 지금 짠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기획을 한번 이제 잘 하니까 행사가 안 지루한 거죠. 그 전에 지루해서 막 행사 막 2시간씩 했거든요. 저희 2시간씩 하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3시 시작하면 5시에 마쳐요. 예, 중간에 다 집에 갑니다. 담임 목사님 딱 올라오면 몇 명 없어요. 민망한 거죠. 목사님도 민망하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배고프고 근데 목사님 눈치 보여서 계속 앉아있는 거죠. 예, 사실 이런 행사들이 교회들마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도 단축하면서 재밌게 하는 부분들을 콘텐츠 짜는 기획 부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없었지만 차츰차츰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기관들이 충분히 있은 뒤에 지금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해가시면서 하면 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답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봉사자 말씀하셨는데 봉사자는 어떻게 좀 섭외가 되고 출연이 되는지 어떤 봉사자 부분이죠? 아, 예. 어제 강의 못 들으셨죠? 예, 어제 강의 내용인데요. 저희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일단 주요 광고, 주보 광고 연초에 어떤 사역을 지원하는지 지원서가 다 나갑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보통 모집이 되고 우리 강사분이 얘기했듯이 그 메인 강사분이 그 얘기하셨는데 입소문. 그래서 지금 섬기는 분들이 보통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봉사하는데 같이 하자라든지 예,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 나가면 이제 자연적으로 아 저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생기고 이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실과 저희는 이제 두 파트인데요. 방송 사진 봉사자가 있고요. 미디어 컨텐츠 파트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리뷰 영상도 우리 청년들이 다 만들고요. 그다음에 교회 뉴스, 그다음에 교회 광고 영상은 이제 사실 저희는 손도 안 댑니다. 이제 봉사자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마지막 이제 엔딩 파이널만 봐주고 뭐 컬러 맞추는 거 뭐 잘못된 거 이런 것만 봐주고 거의 봉사자들이 100% 이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하는 단계들 그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자막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자막을 잘 만들어주는 작업,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전에 아는 작업, 그다음에 화면에 띄울 이미지를 준비하는 작업. 그래서 프리퍼레이션, 그러니까 사전 준비 작업을 저희가 다 하고 봉사자들이 딱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요. 실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들이 봉사한다는 나는
성도님들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와서 실수해도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봉사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집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산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이제 그 콘티 사용하시는데 네. 혹시 뭐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캘린더가 있죠. 네, 캘린더를 누르게 되면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뭐 이 소프트웨어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모바일에서도 가능한 거죠? 한 분만 저 뒤로. 예,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메일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 콘티라고 여기 이렇게 올렸죠. 예, HWP를 올렸는데 그래서 엔터 치고 이제 치면 됩니다. 찬양 뭐 해서 왕대신 주께 해서 여기에다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달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부르다가 후렴 뭐 이렇게 원하는 메시지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담당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왕대신 주께는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담당 사역자 뭐 우리 김가람 간사님이 이 찬양을 해주세요. 이렇게 담당을 해주세요 하고 듀 데이트 날짜 언제까지 준비해주세요. 내일까지 준비해주세요. 시간도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서브 태스크도 가능하고 여기에 파일 첨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케줄링도 트래킹도 가능하고요. 예, 태그도 달 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남기면 tomorrow 되죠. tomorrow. 예, 그 구글 그 뭐죠? 크롬으로 하면 한글판으로 바뀝니다. 자동 번역으로 하면 예, 영어로 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케줄링도 나오죠. 달력도 나오고 여기 이제 프린트도 바로 됩니다. 예, 프린트하면 이 달력 그대로 프린트가 돼서 스케줄을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 태스크 중에 지금 2개가 컴플리트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대시보드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행사 전체에 뭐 다른 행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 행사를 다 이렇게 프리뷰로 대시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지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고요. 예, 파일 첨부된 파일들도 이 상황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스케줄링 하시는 데는 저희는 좀 중복적으로 많이 씁니다. 일반 그냥 저희는 이제 맥 쓰는데 그 아이폰 캘린더 공유 기능으로 해서 전체 행사 일정, 리허설 일정 이런 것들 공지하고 잔디에도 이제 구글 캘린더 해서 알람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세팅들도 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료로 제공되는 테크놀로지를 그 우리 연약함이죠. 너무 많이 까먹어요. 적어놓고 안 보면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포스트잇 붙여놓고 미리 알림해놓고 뭐 우리 서로에게 좀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 좀 잊어버린 거 없어요?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사역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설교 제목이 계속 이미지로 나오는데 그거는 설교 제목 미리 나와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 네,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일단은 토요일에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랑 본문이 나오면 제가 그걸 먼저 좀 묵상을 하고요. 그 주제를 하나 정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이미지 사이트, 실시대로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컨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디자인을 해서 토요일 당일에 완성을 해서 토요일에 홈페이지랑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공개가 되고요. 주일 예배 전후로 이제 본당이나 각 예배실에 송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미지를 보시고 성도분들께서 예배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새 신년 메시지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 참고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하고요.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저작권 프리인 이미지를 씁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 이미지 이렇게 띄우고요. 새해 느낌 나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간사님이 어제 했던 내용인데 새해니까 New Year 그냥 영어로 적었어요. 한국말로 아무리 예쁘게 적고 폰트 넣어도 영어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예쁘려면 일단 중간에 영어 하나 딱 드러나오면 디자인이 끝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구석탱이 딱 보시면 U 있는데 N자 보세요.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별거 없죠. 저 뒤 너머에 새해가 이제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 넣고 베드로전서 5장 이렇게 넣고 뒤에 잘 보이게 하이라이트 넣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간사님이 플레이어 느낌을 쫙 줍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요 이제 디자인 작업을 이제 저랑 상의를 해서 좀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제 컨펌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는 홈페이지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가 돼서 성도님들이 아 내일 설교 이거구나 알게 되고요. 주일날 아침에 1부 예배 때 아침에 딱 오고 2부, 3부, 4부 중간중간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이제 그래서 와 정말 새해구나. 예,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완주구나. 아 말씀은 이거구나. 그래서 말씀 펴서 말씀도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아, 예, 요거는 예, 네. 시험이상. 네. 예. 됐나요? 응답 됐나요?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여기 간사님들. 네, 일어나주시죠. 예,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